자, 수열의 합의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 파트입니다. 시그마 건너서서 첫 번째 문제부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하는 트릭이에요. 시그마 로그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시그마 로그를 걸어 놓으면, 시그마의 옆에다가 로그를 걸어 놓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작 이 시그마 변수에 있는 from부터 to까지의 숫자를 대입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 뒤에 애예요. 뒤에 애. 그러다 보니까 그 함수의, 그 수열의 앞에는 항상 로그라는 함수가 걸려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로그 얼마, 그러니까 n equal 1이 들어간 얼마 더하기 로그 n에 2가 들어간 얼마 더하기, 이 시그마는 이 시그마의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차례대로 넣으며 더한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더하기의 대상들이 모두 로그를 갖고 있게 돼. 근데 그 로그가 밑이 통일돼 있지. 밑이 통일돼 있어요. 지금은 상용 로그로 통일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이 통일된 로그의 합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진수들의 곱이 됩니다. 예, 진수들의 곱이 됩니다. 따라서 진수를 이렇게 모두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그마 로그라는 장면을 발견하면 그럼 오른쪽에다가 수열 바꿔 집어넣으면서 하나의 로그 뒤에 걸어서 모두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정을 생략하면 된다는 얘기지. 시그마 로그라고 부르는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결과는 로그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곱을. 어떤 곱?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이렇게 한 곱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첨자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예, 그게 뭐예요? 홀수항이란 뜻입니다. 홀수항. n에다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종류가 A1, A3, A5 이거랑 곱하기 A2, 물론 다 곱하는 거 맞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곱하는 거 맞는데 5개씩이 분리되어 곱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기에 편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 5개의 꼬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n에다가 1, 2, 3, 4, 5 넣은 거죠. 그게 1, 3, 5, 7, 9니까. 그럼 1, 2, 3, 4, 5가 될 테고, 뭐 굳이 쓰자면 2의 1승 곱하기 2의 3승 아니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2의 5승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통일된 지수는 요 지수들만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 로그 하나에 2 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된다, 이런 얘기. 똑같은 논리로 5의 n승이면 여기에 5에 한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부터 5까지의 합 15라는 거 금방 계산해보면 알 테고, 그러면 2의 15승, 5의 15승. 이것도 밑을 합칠 수가 있네. 지수법칙에 의해.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에 1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5 앞으로 떨어지고 나면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답은 15가 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이해시키려고 최대한 길게 쓴 거지 거의 암산 가능입니다,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시그마 로그 걸려 있죠? 2부터 n까지 넣으면서 저 로그 옆에 있는 애를 줄줄이 곱할 거예요. 줄줄이 곱할 거야. 그런데 그 곱이 이 형태면,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곱했다고 쳐봐. 그럼 1-2제곱분의 1, 1-3제곱분의 1, 1-4제곱분의 1, 점점점점 1-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얘가 이렇게 써놓은 트릭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원래는 K제곱으로 통분하여
k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분이 끝나고 나면 분자가 k-1과 k 플러스 1로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상제관계, 서로 지워지는 관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분모 k제곱도 요렇게 k와 요렇게 k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의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k분의 k-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에 놓고 넣어야죠. 1에 놓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진짜 흔한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를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거야. 너무 흔해서. k에 2를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게 나옵니다. 요게 하나의 항이죠. 곱하기 k에 3을 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k에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로 끝이 나는데 어떤 식의 상제관계니 이거? 이런 상대관계예요. 물론 이제 왼쪽은 왼쪽대로 모으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모으는 그런 방식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워낙 흔한 내용이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맞대고 있잖아요. 괄호를 맞대고 있는 두 숫자가 서로 x자로 지워져요. 그 옆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간항이 완전히 사라졌죠. 얘 안 사라질까 얘? 얘도 요 옆이랑 이런 식으로 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녀석도 요 앞에랑 이렇게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2분의 1과 맨 뒤에 n분의 n 플러스 1만 남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로그 51 빼기 2. 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대 시험 중에 긴장하면 또 이거 뭐 합쳐가지고 뭐 로그를 서로 지우고 n에 대한 방정식 풀고 이런 삽질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n이 자연수고 얘들아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더하기 1인데 n에다 뭐 넣어보고 싶어지지 않냐? 그죠? n에다가 50을 넣으면 이게 5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누가 봐도 분모에 있는 애가 뒤로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50을 넣어보시면 100. 로그 100이 얼마? 2. 그러니까 빼기 2 맞아요. 예, 이 정도는 방정식을 풀 만한 거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학년쯤 됐으면 이제 시험 자체 모양에도 좀 익숙해져야죠. 자, 저 이제 시그마 로그는 일종의 그 웜업 같은 상제관계에서 웜업에 해당하고 전체 상제관계 분량으로 따지면 한 10% 20% 정도. 나머지 8, 90%가 누구냐? 얘죠. 예, 부분분수라고 부르는 애요. 부분분수.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100만 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분모가 변하면 분모가 변하는 분수를 더하라고 하면 통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분. 분모가 3분의 1과 5분의 4가 나왔어. 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더하라고 그러면. 통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가 돼? 그건 2개, 3개일 때 얘기지. 지금처럼 이렇게 몇십 개, 10대 개 이렇게 변하는 분모를 모두 통분하여라 라는 요구가 말이 되냐고.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상제관계. 이해하시겠어요?
요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갑자기 지금 물론 우리는 이제 이번 시험에 대다수를 수열을 공부하는데 쓰게 될 텐데 그 수열 맨날 하는 중에는 부분분수 생각하기 쉬워. 근데 얘들아 수2에도 부분분수가 나온단다. 그리고 너희들 3학년 때 가서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그때도 부분분수가 나온단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1, 2학년 누적 아니에요. 누적 범위를 계산할 때 중간에 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에 대해서 넌 부분분수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 많은 분수를 통분으로 계산하라고 라는 요구가 느껴지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부분분수. 아시겠어요? 말이 안 돼. 이 많은 분수를 나한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 넌 부분분수겠구나 해보시면 이거 일반항으로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열해도 충분히 보입니다. 3제곱 마이너스 1은 기본적으로 3 빼기 1, 3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 하면 3 빼기 1, 3 플러스 1.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이걸 8분의 1로 계산만 안 하면 돼요. 8분의 1로 계산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6분의 1 보이잖아요. 이걸 더 편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모가 다 짝수로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모든 항의 분모에서 2분의 1과 2분의 1, 즉 4분의 1을 밖으로 끄잡아내면 됩니다. 끄잡아내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12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이게 그 유명한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근데 장담컨대 학교에서 너희 반에 하루 종일 수학하고 사는 애들 있죠. 보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냥 인생이 수학인 애들 있어. 난 수학해야 돼, 수학해야 돼. 맨날 이거만 풀고 있는 애들 있어. 그 정도쯤 되면 이거 결과도 그냥 외웁니다. 워낙 유명한 애라서.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의 결과물은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이건 뭐의 계산의 결과냐? 얘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을 시그마에다 대고 건 건데 n 이퀄 1을 여기다 넣으면 결과가 1이 되고요. n 이퀄 n을 여기다 넣으면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결과인데 이거마저도 통분한 거죠. 이거마저도 통분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 돼요. 워낙 유명한 애입니다. 워낙. 부분분수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얘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니까 부분분수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13분의 1과 1을 서로 빼는 거다. 그럼 13분의 12, 4, 3, 12, 13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너희들 못 알아먹게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에 시그마 M 이퀄 1부터 K까지 M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명칭은 겹시그마라고 해요. 근데 저건 배려예요, 배려. 1제곱부터 K제곱까지 쭉 늘어. 원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이거를 1제곱부터 K제곱까지 쭉 늘어 쓰고 그리고 아 저거 공식이네 이러면서 이제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맙게도 요거를 이렇게 늘어 써줬습니다. 그러면 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하는 거지.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 분자에 2k 플러스 1이 있었나 알게 될 거고. 그러면 6분의 1이 번분수로 올라가면서 6이 되고, 그게 2분의 1을 만나면 3이 되고, 3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엄청 유명한 시그마. 아니, 부분분수. 엄청 유명한 부분분수.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3n이라고 바로 답을 써도 됩니다. 그럼 좀 전에 한 얘기 있죠? 좀 전에 한 얘기. 여기가 더하기 1인데 여기가 41이면 n에다가 뭐 한번 넣어보고 싶어지잖아, 그지? n에다가 40을 넣었다.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되냐? 120. 딱 맞죠? 그래서 n은 40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아까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즉 분모가 계속 변하는 분수를 줄줄이 더하라고 시키면 상대관계구나, 부분분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형태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얘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게 송이가 되게 쉽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기는 수열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때 판단은, 이걸 보면서 우리의 판단은 an이 등차수열이구나. 등차수열이구나. 그래서 an을 직접 구하면 2n 플러스 1. 그렇죠. n에다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 저기대로 하자면 2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3 정도가 되겠죠. 이 n자리에 지금 k 넣고 k 플러스 1 넣고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분분수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사족을 좀 달자면, 요거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 자체도 내가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이 일반항이 등차수열이라는 확신이 없어도요, 부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 분모 두 개를 분리해. 그래서 ak분의 1과 ak 플러스 1분의 1로 분리해. 그런 다음에 마음속에서 가만히 통분을 해봐요. 통분을.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하겠죠. 공통분모로. 그런 다음 ak 플러스 1로 올라갈 거예요. ak가 1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분자에 뭐가 남죠? 다시 통분을 했을 때 분자에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남아요. 그러면 그 i를 시그마 바깥에서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응? 이렇게 해도 분분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 여기다가 이제 이런 문제처럼 말이 좀 꼬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딱 쳐다봤는데 이거 등차수열이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 쳐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ak가 등차수열이네 라고 인지했어. 그런데 나의 눈앞에 ak 플러스 1, 그러니까 k번째 이 다함항에서
K번째 항을 뺀 값이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공차죠, 공차. 그럼 여기서 공차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2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서를 바꿔도 충분히 풀린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그런 류의 문제인데, 상제관계,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로 상 지울 제자예요. 서로 지워지는 관계라는 뜻이고, 이 상제관계의 가장 유명한 아이는 부분분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부분분수를 본 거고, 좀 덜 유명한 애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그마 로그.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애입니다. 시그마 로그. 그리고 또 덜 유명하고 문제 유형도 몇 개 없어. 그런데 종종 등장하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유리화라고 하는 애예요. 유리화. 눈에서 누가 봐도 유리화하고 싶게 생겼죠. 분모에 루트가 등장했으니 분모 분자에 이 똑같은 대상의 가운데 마이너스를 걸어서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서 유리화를 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럼 유리화를 한번 해보죠.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이렇게요. 그러면 분자는 방금 전에 내가 곱해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가 등장을 할 테고요. 분모가 문제죠. 분모가 뭐가 나와요? 어떻게 되나? 분모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죠. 결과는 AK 플러스 1 빼기 AK입니다. 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위를. 그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게 방금 전에 확인한 대로 뭐라고? 공차라고요. 2 쓰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였는데 이 녀석이 공차 2가 되면서 상수항으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실수배로. 그럼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가 되는데 물론 공차 2고 첫째 항 9짜리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리고 그걸 여기다 넣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상태로도 충분히 상제관계가 만들어진다. K에다 1을 넣어봐요. 그럼 루트 A2 빼기 루트 A1이 되죠. K에다 2를 넣어봐요. 루트 A3 빼기 루트 A2가 되죠. 지워지는 거 보입니까,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일반항을 넣고 숫자를 찾으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지워질 건데.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20을 집어넣은 결과 루트 A21 빼기 루트 A20만 남을 텐데 요렇게 지워지고 얘와 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결과물은 2분의 1 루트 A21과 루트 A1을 빼달라는 거고 A1은 이미 나와 있다. 여기에 9예요. 9. 그럼 이제 21번 짝만 구하면 되죠. 그 일반항 구해서 21 집어넣어도 되지만 우리 A21 구할 때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쓴 공식 있잖아요. 첫째 항 더하기 20개의 D 20D 40 49 그죠? 그러니까 7 빼기 3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유리화의 문제예요. 상대관계에는 부분분수, 시그마 로그, 유리화 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군수열.
가급적 군수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 해, 내가. 그러니까 군수열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 거창해 보이고. 그리고 막 군수열에 대해서 겁준 것도 있고. 뭐라고 괄호를 묶는다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그래. 예. 근데 너희가 여기에 조금만 빠져들어가 보면 진짜 예, 한 번만 경험해 보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아닌 게 아니라 수학 좀 했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1, 고2 지나오면서 수학 좀 봤잖아요. 단언컨대 여기가 재밌어요. 고등학생한테 수학에서 재미라는 말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말인지 아는데, 근데 얘들아, 대학생 돼서 OT? MT? 가서 니네 술판 앞에 놓고 맨날 뭐 하잖아. 그러지 않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하지 않아? 뭐 007 뭐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수열이에요. 니네들이 진짜로 우습게 생각하는 그 흔한 369 다 수열이라고.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잖아. 3의 배수에서 박수를 친다, 묵음으로. 10의 배수에서 뽀숑을 날린다.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만, 그 규칙 파악에서, 그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고, 그걸 재밌답시고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순발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거기서 쾌락을 느끼게 돼 있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군수열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제발 부탁인데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군수열 하지 말고 뭐 이상한 애들이 쭉 나열되고 있으면 오케이, 지금부터 게임 시작. 게임 스타트. 규칙 알아서 발견해. 알아서 발견해서 그게 뭐야, 어떤 숫자를 주고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몇 번째 항은 어떤 숫자인가, 몇 번째 항은 어떤 숫자인가, 아니면 이 숫자는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근데 그 규칙을 발견하는 데에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그 패턴을 찾으려다가 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가 있어. 규칙이 뭐냐면 1이 딱 2번만 나타나야 된대. 1이 2번만 나타나고 나머지 자리의 수는 모두 0인 수를 작은 수부터. 그럼 1이 2번만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작은 수는 일단 자릿수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 두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11이죠. 11이 제일 작겠지. 그 다음에 100자리로 넘어갔을 때는 101과 110이 있는데 누가 작겠어? 101이 작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없다. 그럼 네 자릿수로 넘어갈 테고. 그 지금 보니까 요렇게가 두 자릿수, 요렇게가 세 자릿수, 요렇게가 네 자릿수잖아. 그자? 묶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군자를 붙이면 이게 1군, 2군, 3군이 돼서, 그래서 군수열이라고요. 이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인위적으로 잡은 수들의 묶음, 이걸 군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점점점으로 끝낸 이유는, 인간은 보통 네 번째부터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 세 개까지만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다. 하나 할 때 별 생각 없어. 둘일 때 뭐 어쩌라고, 두 개쯤 발생했는데 세 개쯤 발생했을 때 의심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패턴 있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가 됐을 때 확신을 한단 말이야.
이거 다음에는 몇 번째 나오겠다. 이렇게. 이거 다 침팬지 가지고 실험한 거야. 영장류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의 규칙, 패턴을 알려면 한 군만 니네가 더 써보면 돼요. 1100으로 4자리 수는 다 썼을 테니 이제 5자리 수로 시작하는데 5자리 수 중 제일 작은 애 1 2번 나오기 뭐야? 1 빵빵빵 1이겠죠. 만일 그 다음에 1 빵빵 1빵일 거고 1 빵 1 빵빵 1 테고 1 1 빵빵빵 1 테고 그죠? 현서 말해봐. 패턴 찾았지? 너는 이 패턴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구한테? 자릿수가 분수의 맞아요. 그것도 패턴이에요. 지금 각 군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자릿수가 군번호 더하기 1이에요. 막 맞는 말을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해.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거꾸로 말하면 지 자릿수 빼기 1이 군번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지금 얘 몇 자리인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죠. 얘 몇 군에 들어있게? 7군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7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7군만 내가 나열하겠다라고 해보면 틀림없이 1, 빵빵빵빵빵 1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설명에 들어가면 되죠. 그지? 이 군들이 지금 어떤 패턴,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반드시 1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맨 왼쪽 자리가 0이면 그건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왼쪽 끝에 써야 되고 작은 수부터 큰 수니까 빵빵빵빵빵빵 1로 시작해서 1이 한 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면 여기 1, 2 앞으로 밀고 오면서 수열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이걸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몇 번째 숫자일 거야? 이 7군에서 몇 번째 숫자에 이 아이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중간은 땡땡땡으로 처리하고 1빵빵, 1빵빵빵빵 이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아이네 이렇게요. 7군의 다섯 번째 수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제 몇 항인지 구하라고 시킨 이 요구사항에서 9는 내가 일부러 그냥 인위로 잡은 거고 사실은 이게 첫째 항이 이게 둘째 항이고 이게 셋째 항이죠. 그죠? 이게 넷째 항이고 다섯째 항이고 여섯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 항이냐고요. 그럼 니는 이제 뭐 세우면 되냐? 뭐만 있으면 이 숫자가 전체 중에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을까? 6군까지의 총 항수만 알면 되죠.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하고 7군의 다섯 번째 항이니까 여기 있는 총 항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각 군에 있는 항수 다 더하면 돼요. 더해보세요. 정말로 1군엔 하나가 있죠? 2군엔 2개가 있고요. 3군은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6군에 6개가 있을 거고 그럼 1부터 6까지 더하기니까 얼마야 이거? 15, 21개죠? 예, 21개. 21개에서 다섯 번째까지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26번째 아이다. 이거.
어때요? 안 어렵잖아. 응? 안 어렵잖아. 그래서 이 군의 규칙을 발견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패턴.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는 얘가 요구하는 녀석이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구하기.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구하기. 그 과정 중에 군에 들어있는 항수를 더하면 용이할 때가 많다. 자, 패턴 파악. 이 64항이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구하러 갈 거예요. 구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이게 군으로 분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군들을 만들어낼래? 분모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일단. 그죠? 분모가 2인에, 3인에, 4인에, 5인에. 그리고 너무 쉽네, 분자는. 분자의 규칙은 1, 2, 3, 4 자연수로 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숫자가 그 군에서 지가 몇 번째 항인가를 알려주는 애예요. 그러면 64항이라는 녀석은 저거 몇 군에서 몇 번째에 해당할까? 이렇게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한 짓이 있죠. 좀 전에 각 군의 항수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각 군의 항수를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가겠죠. 1군이고요. 2군이고요. 3군이고 4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4번째 항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더해 나간 애가 64를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넘지 않는 자연수 중에 최대 숫자 얼마일까? 그렇죠. 10입니다. 더하기 10을 하면 55니까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은 외우고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55. 그리고 64가 될 때까지 몇 개 남았죠? 더하기 9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 64항은 11군의 9번째 항이다. 됐어요. 11군의 9번째 항이다. 그럼 이제 11군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11군 땡땡, 괄호 열고. 자, 얼마로 시작할까? 11분의 1 맞아요? 네, 12분의 1이겠죠. 왜냐면 군번호랑 분모랑 봐봐요. 그럼 12분의 2 땡땡땡땡 어떻게? 12분의 9. 이게 답입니다. 아이고, 닫으면 안 되지. 얘는 12분의 1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긴 갈 테니까. 됐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근데 이것들이 군수열 중에 기본 중에 상기본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쌍도 일종의 수열인데, 순서쌍도 일종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콤마는 순서쌍을 위한 콤마니까 요 콤마가 진짜 항들을 가르는 콤마죠. 했을 때 요것도 10, 11이 몇 번째 항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뭔가 패턴을 찾아야 되잖아요. 패턴 뭐 있을까요? 찾은 사람. 그렇지. 보여요? 요거 분모 분자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데,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이 일정한 아이들끼리의 군. 그러니까 얘를 묶으면 얘는 합이 1군, 그 합은 2. 요렇게 둘을 묶으면 2군, 합이 3. 요렇게 묶으면 3군, 합이 4. 그죠?
더하는 건 살짝 시간 낭비 같지만 하여튼 이렇게요. 4군 합이 5. 그럼 얘네 둘 합이 얼마? 21. 21이면 얘 몇 군에 들어있는 애예요? 20군에 들어있죠. 합보다 하나 작은 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군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20군. 그럼 그 20군의 첫 번째 순서상은? 이러면 각 군의 첫째 항을 보는 거예요. 1,1, 1,2, 1,3, 1, 군 번호 이렇게 시작하죠. 1, 군 번호. 그 다음에 군 내부에서의 규칙은 뭐예요? 군 내부에서의 규칙? X좌표가 늘면 Y좌표가 준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점점점으로 처리해도 충분하죠. 10,11은 몇 번째에 나오는 녀석이다. 누가 봐도 10번째죠. 왼쪽에 1로 시작했는데. 네? 10번째 항이다. 끝났어요. 20군의 10번째 항입니다. 20군의 10번째 항. 그러니 지금부터 얘가 몇 번째, 실제로는 몇 번째 항인가를 알아내는 나에게 남은 과제는 19군까지의 총항수가 몇 개냐. 이것만 알면 되죠. 19군까지 총항수.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각 군의 항수가 군 번호랑 같습니다. 그러니 1부터 19까지의 합과 거기에 더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게임이라니까요. 게임, 퀴즈 놀이. 봐봐. 요렇게 군 수열을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거를 사각형으로 나열을 하면 사각수, 삼각형으로 나열하면 삼각수라고 불러요. 이거 고래적부터 인간이 가지고 놀던 애예요. 이게 막 동굴 벽화에도 나와. 군수열 가지고 노는 게. 놀았는지 그게 무슨 용도를 가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나와. 니네 맨날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무슨 진 나오잖아. 그 진이 군수열이에요. 뭐 마법진, 방어진을 편신해. 그 다 해보면 문자를 가지고 군수열 나열한 거라고. 해봅시다. 다 더하래, 좌우지간. 예, 시간과 정성이 있으면 다 더할 수 있겠죠, 뭐. 그게 귀찮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1. 이건 뭐 어떤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2군을 내가 1군은 그렇다 치고 2군을 더하려고 하는데 2 더하기 4 맞아요? 군 내부의 합을 먼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다 더할 건데. 예. 근데 이거 6 쓰지 마시고요. 6으로는 패턴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열을 해보면 얘는 3 더하기 6 더하기 9 하나만 더해보면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인데요. 4개면 인간은 규칙을 파악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1이고 얘는 2 더하기 4인데 알고 보면 지가 두 번째 줄이야. 즉 2군이거든. 2군이라서 2를 자기 군번호를 앞으로 빼주면 1 더하기 2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1 곱하기 괄호 열고 1 이렇게 쓰면 세 번째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3으로 묶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요. 그럼 네 번째에는 확신이 들지. 아, 자기 군번호 곱하기 1부터 누적하여 더하되 군번호까지 더하기.
자, 이제 여기서 일반항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항으로 갑니다. K군. 자, K군을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더해 볼게요. 나 이제 뭐 쓰면 돼, 여기다. K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K까지. 네. 요게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K 번째 줄 해도 되고 K군 해도 됩니다. 1군, 2군, 3군, 4군, 5군 땡땡땡 K군.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 구해서 시그마 돌리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근데 요렇게만 끝낼 게 아니라 여기가 K고 이거는 내가 또 공식을 알고 있는 녀석이네.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요. 네, 그러면 2분의 1이 앞으로 묶인 K3승 더하기 K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한 시그마 공식도 가지고 있고 이 녀석에 대한 시그마 공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몽창 더하고자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자 얼마까지? 10까지.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10번째 줄이거든. 거기에 2분의 1 K3승 더하기 K제곱 이렇게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하고 K3승은 1부터 10까지의 nn 플러스 1, 2분의 n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근데 1부터 10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알죠?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예요? 55. 그러니까 얘는 55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K제곱은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죠? 385. 언제까지 나 혼자 떠들? 예훈이랑 나랑만 맨날 떠들. 385라고요. 385 이렇게요.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좀 잡스러운 기술이긴 한데 이거 O 시리즈들의 제곱 빨리 계산하는 법 예전에 한번 알려주지 않았나? 5의 제곱은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그러면 25예요. 15의 제곱은 15의 제곱은 15 곱하기 15죠. 그러면 끝자리에는 항상 25를 써요. 이렇게. 끝자리에는 늘 25, 10의 자리에는 25를 쓰고 그 다음에 요 앞대가리에다 뭘 쓰냐면 1이잖아요. 11. 그러면 뒤에다가 하나를 늘려. 그래서 1, 2가 되는 거예요. 1, 2. 뒤를 하나 늘려. 그럼 1, 2는 2 하시면 225가 됩니다. 25 곱하기 25를 빨리 계산하는 법. 그러니까 이 패턴에 의하면 25를 붙이고 얘는 얼마를 붙이면 될까? 2, 3은 6을 붙이시면 돼요. 2, 3은 6 이렇게. 나 계속 가르쳐줘야 돼? 35 곱하기 35는 얼마 하면 될까요? 네, 1225 쓰시면 됩니다. 끝은 무조건 25로 끝나요. 그리고 3, 4, 12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55의 제곱이 등장했네. 암산해봐. 네, 맞아요. 3025예요. 잡스러운 기술이긴 한데 니들 알고리즘엔 안 걸리나? 내 알고리즘엔 많이 걸려요. 이거 중국 애들, 인도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계산법 이렇게 하는 거. 심지어 중국, 인도를 비교하기도 하더라고. 두 명이 나와가지고 막. 41 곱하기 4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뭐 이러면서. 네,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술 중에 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남들 55, 55 곱하고 있을 때 5, 6에 30, 3025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마방진입니다. 이게 이제 사각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배열하는 걸 사각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 임마. 가라고. 역시나 가로 세로 규칙 파악인데요. 가로줄의 개수와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래요. 거기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열을 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윗줄에는 1부터 시작하는 공차 1짜리 등차 수열, 그 다음 줄에는 2로 시작하는 공차 2짜리 등차 수열, 다음 수열에는 공차 3짜리 등차 수열, 이렇게를 나열하겠다는 거고, 3으로 시작하는 공차 3, 4로 시작하는 공차 4,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1로 시작하는 자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 그랬을 때 여기가 그 정사각형의 모서리 끝이 400으로 끝이 난다는 거야. 예, 그럴 때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수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 찾는 건데요. 시간이 없었다 하면 한 번만 봐줄래요? 생각보다 의외로 엄청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뭘 좀 볼까요? 어디를 좀 볼까요? 어디를 관찰하면 빠르게 이거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이군 바로 할 수 있어요. 몇 개? 20개. 뭘 보고? 뭐야? 400이 20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이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한 거예요, 제가. 대각선이라는 말. 이게 사각수,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열들의 규칙은 가로, 세로로도 찾을 수 있지만 대각선도 아주 좋은 관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20의 제곱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게 가로, 세로 20개짜리의 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400이 알고 보면 20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A겠죠? A는 뭐의 제곱일까요? 19의 제곱입니다. 19의 제곱 361. 바둑 두는 애들은 바로 아는데 바둑이 가로 세로가 19줄씩이거든요. 미안. 바둑이라 하면 너희에게 이제 알까기의 용도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모든 것의 힌트가 됩니다. 여기가 361이면 이거는 19군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19군은 19로 시작한 공차 19짜리 19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9 곱하기 19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20번째 줄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9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의 배수 중 20번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9 곱하기 20, 즉 38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발견했다면 여기다가 바로 380이라고 써도 된다는 걸 눈치상 알면 좋겠죠. 왜냐, 이것도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4 두고 2, 9 두고 6, 6, 16 두고 12, 12, 25 두고 20, 20. 요쪽 대각선 두 개는 언제나 같은 결과값입니다. 뭐야? 그래서 400 두고 그러면 이게 380인 걸 알면 이것도 바로 380인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줄은 20번째 줄이라서 20으로 시작하는 공차 20짜리 등차수열, 즉 20의 배수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20의 19번째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더라도 얘는 20 곱하기 19고 얘는 19 곱하기 20이 되는 거. 뭐 요렇게 이쯤 되면 이제 강요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이걸 규칙을 찾아가지고 유레카 하는 순간 뭔가 일종의 쾌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거를 거부하지 마세요. 왠지 수학은 싫은 것, 어려운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서 수학에서 내가 재미를 느껴? 어머, 미쳤나봐. 이러면 안 된다고. 재밌을 수 있어요. 특히 군수열은 재밌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